그러니까 국선 변호인들 인적사항이 오늘 공개됐죠.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나오지 않는 상태 이제 재판이 속개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이 바로 종료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다시 통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안 나오면 이제 골석 재판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안 나온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런 뜻이죠.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종료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는 또 이어가겠지만은, 이 국선 변호인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이제 좌장격, 대표격이 이제 조형건 변호사 63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현우 변호사 47세, 강철구 변호사 48세, 김혜영 변호사 40세 여성입니다. 박승길 변호사 44세 여성입니다. 그래, 여성이 둘이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 5분의 변호사들이 모두 인적 사항을 보니까 판사나 검사를 거친 분들은 없고 모두 그냥 변호사로, 그러니까 연수원 졸업하고 바로 변호사로 나가신 분들이네요. 이 5분 전체가. 그리고 이제 조형건 변호사 대표격인데요. 1955년 전남 구례 출생으로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25회 사법시험 합격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이제 환경관계 이런 일을 많이 했네요, 보니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담당관을 했고요. 2002년에 남현우 변호사는 서울 출생입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44회 사법시험 합격인데, 그리고 이제 곧바로 변호사로 나갔어요. 연수원 이제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강철구 변호사, 이는 이제 충남 당진 출생입니다. 그렇게 하고 수원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제47회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졸업하자 변호사로 활동하고 그렇게 됐어요. 김혜영 변호사는 이제 의정부시 출생입니다. 의정부. 그리고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그리고 변호사로 바로 나가고. 박승길 변호사, 이는 영어군 출생으로 서강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제49회 사법시험 합격하고 역시 연수원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하고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 국선 변호인을 접견하지 않았고 국선 변호인 쪽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접견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일 방청석에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입니다. 모두 이렇게 고함을 쳤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자. 역사의 죄인 되지 말자.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자. 왜 이렇게 고함을 치겠습니까? 자, 국선 변호인 왜 선임되겠습니까? 보통 이제 사건은 그래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 사건은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 속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국선 변호인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왜 국선 변호인을 합니까? 원래 어떤 피의자가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사선 변호인을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 돈도 없고. 그럴 때는 나라에서 국선 변호인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피의자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안 하면은 법을 모르는 피의자가 손해를 많이 보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좀 다르다니까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을 필요 없다 하고 있어요. 당신들 필요 없어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선 변호인 입장은 뭐가 됩니까? 이건 뭐가 되죠? 지금 변호를 하고 피의자를 보호하긴 그런 입장입니까? 아니면은 저 재판부에서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을 속개할 수 있으니까 구색 맞추기에 거기 동참하는 게 됩니까? 어느 쪽일까요?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재판부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재판할 수 있으니까 당신들 좀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나 문제는 국선 변호인 이 제도 자체가 피의자를 위해서 있다니까요. 저 뭐 재판 속개용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판부
구색 맞추는데 거기 필요해서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피의자가 거부한단 말이야. 난 변호사 필요 없다 하고. 그런데 현재 국선 변호인들 입장이 뭐예요, 그거? 예, 명분이 뭘까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재판을 받는 피의자가 변호인 다 필요 없다 한다고 해서 재판을 속게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하기는 해야 될 것인데, 이제 국선 변호인 입장에서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접견 거부하면 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계속 국선 변호인으로 남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 국선 변호인 못하겠다 이러고 사임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 국선 변호인. 그럼 또 이제 그것도 계속 그렇게 되면은 그 변호인들이 나와서 변호하기도 또 민망하죠. 필요 없다는데 뭐. 그리고 또 그 지지자들 거기에 대해서 질타하고 그러면은 과연 거기 국선 변호인들이 내가 끝까지 그래도 변호할 거야 이래질까요? 아마 그거 힘들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명분이 안 서버리면은 그러면 또 에이 내 이 집 못하겠다고 또 사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또 재판부에서는 또 국선 변호인을 누군가 또 선임하겠죠. 이제 그 중에는 네 그래 뭐 거부하든 말든 내가 가서 할 거야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돌아갈 것 같네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왜 그와 같은 거부를 하겠습니까? 재판부 자체를 불신하는 거죠. 곧 그 말은 당신들 재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이 하는 재판은 거부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당신들이 무엇을 판결해내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대신 뭐 하려면 할 대로 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은 이제 그런데요.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몸이 좀 괜찮은 날은 나가서 국선 변호에서는 놔두고 자기 변호를 한다 이거죠. 그동안에 이제 모든 상황은 다 파악했을 테니까 그 파악한 대로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건 아니다. 형평성이 안 맞다든 아니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 과거 대통령들이 다 했던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왜 죄가 되는 것이냐. 뭐 법에 죄가 된다 하더라도 뭐 저쪽에 주장하든 말든 이건 대통령들이 통상적으로 관리적으로 해온 것 아니냐. 이런 것도 못하면 대통령이 뭔 일을 하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개장선에서 결정 못한 건 과장이 하고 과장선이 못하면 그 위에서 하고 예를 들어 장관이 결정할 수가 없는 건 대통령이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존 법 틀은 또 틀대로 있고 안 그러면은 대통령이 뭐 필요합니까? 대통령 그만큼 어떤 법이나 뭐든가 이를 보면서 탁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지. 그렇게 주장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국민이 납득하면 돼요. 그거 재판부에서 안 받아들이든 받아들이든 상관할 것도 없고 검찰이 맞습니다 하든 말든 그것도 상관할 거 없고 국민들이 감정상 그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을 향해서 호소하는 거죠. 예, 국민이 이해하면 돼.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언론에서 보도해주고 그러면 국민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구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법리 싸움 할 것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뭐 법이 이러고 저러고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한 번 또 투쟁을 한다면은 지금까지 언론에서 얼마나 그 왜곡, 허위, 과장 이런 보도를 해가지고 국민을 막 들끓게 하고 그렇게 이반시키고 했냐 이거죠. 명예를 손상시키고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거죠. 무슨 언론기관 혼내자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소송을 통해서 국민이 좀 실상을 이해해봐라 이런 차원에서 소송을 한다니까요. 진실을 한번 조금이라도 좀 드러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소송은 필요해요. 그러면 거기가 언론기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정치권에도 해당해요. 정치권에 이런저런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렇게 소송해서 선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기관이 뭔가 공정하게 수사를 안 하고 그리고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싶으면은 거기에 대해 소송할 수도 있어요. 직권남용이라든지
아니면 권한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소송을 할 수 있다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다 더 한 발자국 더 실상에 다가가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투쟁 아니겠나 싶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방법도 있겠죠. 뭐 역사에 맡기고 인연에 맡기고 세월에 맡기자 하고, 그거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논할 지인들을 접견하고 만나고 의논하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믿을 수 있는 변호사가 있다면 같이 의논하고 접견은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정시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없으니까 이제 국선 변호인은 뭐 접견 안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인들을 만나서 의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사선 변호인을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 돈도 없고. 그럴 때는 나라에서 국선 변호인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피의자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안 하면은 법을 모르는 피의자가 손해를 많이 보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좀 다르다니까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을 필요 없다 하고 있어요. 당신들 필요 없어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선 변호인 입장은 뭐가 됩니까? 이건 뭐가 되죠? 지금 변호를 하고 피의자를 보호하긴 그런 입장입니까? 아니면은 저 재판부에서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을 속게 할 수 있으니까 구색 맞추기에 거기 동참하는 게 됩니까? 어느 쪽일까?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재판부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재판할 수 있으니까 당신들 좀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나 문제는 국선 변호인 이 제도 자체가 피의자를 위해서 있다니까요. 저 뭐 재판 속개용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판부 구색 맞추는데 거기 필요해서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피의자가 거부한단 말이야. 난 변호사 필요 없다 하고. 그런데 현재 국선 변호인들 입장이 뭐예요, 그거? 명분이 뭘까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재판을 받는 피의자가 변호인 다 필요 없다 한다고 해서 재판을 속게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하기는 해야 될 것인데, 이제 국선 변호인 입장에서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접견 거부하면 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계속 국선 변호인으로 남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 국선 변호인 못하겠다 이러고 사임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국선 변호인, 그럼 또 이제 그것도 계속 그렇게 되면은 그 변호인들이 나와서 변호하기도 또 민망하죠. 필요 없다는데 뭐. 그리고 또 그 지지자들 거기에 대해서 질타하고 그러면은 과연 거기 국선 변호인들이 내가 끝까지 그래도 변호할 거야 이래질까요? 아마 그거 힘들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명분이 안 서버리면은. 그러면 또 에이 내 이 집 못하겠다고 또 사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또 재판부에서는 또 국선 변호인을 누군가 또 선임하겠죠. 이제 그 중에는 네 그래 뭐 거부하든 말든 내가 가서 할 거야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돌아갈 것 같네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왜 그와 같은 거부를 하겠습니까? 재판부 자체를 불신하는 거죠. 곧 그 말은 당신들 재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이 하는 재판을 거부하겠다. 이 국선 변호인 이 제도 자체가 피의자를 위해서 있다니까요. 저 뭐 재판 속개용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판부 구색 맞추는데 거기 필요해서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피의자가 거부한단 말이야. 난 변호사 필요 없다 하고. 그런데 현재 국선 변호인들 입장이 뭐예요, 그거? 명분이 뭘까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재판을 받는 피의자가 변호인 다 필요 없다 한다고 해서 재판을 속게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하기는 해야 될 것인데, 이제 국선 변호인 입장에서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접견 거부하면 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계속 국선 변호인으로 남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 국선 변호인 못하겠다 이러고 사임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국선 변호인,
그럼 또 이제 그것도 계속 그렇게 되면은 그 변호인들이 나와서 변호하기도 또 민망하죠. 필요 없다는데 뭐. 그리고 또 그 지지자들 거기에 대해서 질타하고 그러면은 과연 거기 국선 변호인들이 내가 끝까지 그래도 변호할 거야 이래질까요? 아마 그거 힘들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명분이 안 서버리면은 그러면 또 에이 내 이 짓 못하겠다고 또 사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또 재판부에서는 또 국선 변호인을 누군가 또 선임하겠죠. 이제 그 중에는 네 그래 뭐 거부하든 말든 내가 가서 할 거야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돌아갈 것 같네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왜 그와 같은 거부를 하겠습니까? 재판부 자체를 불신하는 거죠. 곧 그 말은 당신들 재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이 하는 재판을 거부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당신들이 무엇을 판결해내든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대신 뭐 하려면 할 대로 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은 이제 그런데요.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몸이 좀 괜찮은 날은 나가서 국선 변호에서는 놔두고 자기 변호를 한다 이거죠. 그동안에 이제 모든 상황은 다 파악했을 테니까 그 파악한 대로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건 아니다. 형평성이 안 맞다든가 아니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 과거 대통령들이 다 했던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왜 죄가 되는 것이냐. 뭐 법에 죄가 된다 하더라도 뭐 저쪽에 주장하든 말든 이건 대통령들이 통상적으로 관리적으로 해온 것 아니냐. 이런 것도 못하면 대통령이 뭔 일을 하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피의자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안 하면은 법을 모르는 피의자가 손해를 많이 보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좀 다르다니까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을 필요 없다 하고 있어요. 당신들 필요 없어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선 변호인 입장은 뭐가 됩니까? 이건 뭐가 되죠? 지금 변호를 하고 피의자를 보호하긴 그런 입장입니까? 아니면은 저 재판부에서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을 속게 할 수 있으니까 구색 맞추기에 거기 동참하는 게 됩니까? 어느 쪽일까요? 이렇게 되면 어차피 재판부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재판할 수 있으니까 당신들 좀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나 문제는 국선 변호인 이 제도 자체가 피의자를 위해서 있다니까요. 저 뭐 재판 속개용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판부 구색 맞추는데 거기 필요해서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피의자가 거부한단 말이야. 난 변호사 필요 없다 하고. 그런데 현재 국선 변호인들 입장이 뭐예요 그거? 명분이 뭘까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재판을 받는 피의자가 변호인 다 필요 없다 한다고 해서 재판을 속게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하기는 해야 될 것인데 이제 국선 변호인 입장에서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접견 거부하면 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계속 국선 변호인으로 남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 국선 변호인 못하겠다 이러고 사임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국선 변호인 그럼 또 이제 그것도 계속 그렇게 되면은 그 변호인들이 나와서 변호하기도 또 민망하죠. 필요 없다는데 뭐. 그리고 또 그 지지자들 거기에 대해서 질타하고 그러면은 과연 거기 국선 변호인들이 내가 끝까지 그래도 변호할 거야 이래질까요? 아마 그거 힘들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명분이 안 서버리면은 그러면 또 에이 내 이 짓 못하겠다고 또 사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또 재판부에서는 또 국선 변호인을 누군가 또 선임하겠죠. 이제 그 중에는 네 그래 뭐 거부하든 말든 내가 가서 할 거야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돌아갈 것 같네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왜 그와 같은 거부를 하겠습니까? 재판부 자체를 불신하는 거죠. 곧 그 말은 당신들 재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이 하는 재판을 거부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당신들이 무엇을 판결해내든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대신 뭐